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전석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 신탄진 석봉더감 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우리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여전히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여겨지던 애정을 빙자한 폭력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살인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88,394건, 스토킹은 31,947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전의 경우에도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접수된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가 12,415건에 달합니다. 이 중 교제폭력이 3,622건, 스토킹이 1,0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속률은 단 3.2%에 불과해 피해자들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 속에서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조례가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찰 신고 직후 피해자가 곧바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임시 거주지 제공까지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내 숙박업소와 협력해 긴급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포항시는 스마트 도어벨, 홈캠, 그립톡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된 스마트 안심 온키트 지원 사업으로 1인 가구의 불안을 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피해자들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지자체 역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입니다. 주민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스토킹의 심각성을 알리고 CCTV 확충, 안심 귀갓길 조성, 스마트 안전앱 연계 등 생활 속 예방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신고의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경찰 신고 이후 곧바로 상담, 법률 지원, 임시 주거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상담소와 협력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사후관리와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생활지원을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과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가진 권한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누군가의 연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가장 가까운 안전망으로서 예방과 지원, 보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